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 지금은 10시 5분,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알려드려야죠. 정답 알려드려야죠. 맞벌이였습니다. 맞벌이. 이제는 거의 두 집 중에 한 집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정지영 님이 20년 차 맞벌이인데 맞벌이 졸업하고 싶어요. 라고. 아이고, 쉬고 싶으신데 참 어쩔 수가 없죠. 이 높은 물가에 생활비에 또 자녀 교육비에. 0458님은 맞벌이 한 지 6개월 됐는데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하네요. 유유. 글쎄요, 이제 아내분이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남편분이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맛있는 것 좀 사드리십시오. 맛있는 거 대접하면서 우리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고, 식당에서도 저기 이제 반찬 가져다 주시는 분들, 뭐 고기 잘라 주시는 분들도 다 맞벌이일 거야라고 하면서 같이 또 힘내고 격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2418님은 우리 딸들도 맞벌이 하네요. 큰딸은 아이가 7살, 9살, 11살인데 사위 혼자서 생활이 힘들어서 큰딸이 이젠 맞벌이를 하고 있네요. 야, 세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하는 딸 부부. 야, 뭐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네요. 1025님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가 아기 낳더니 우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왔었는데요. 둘째를 낳더니 아예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를 왔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좀 대신 봐주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이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좀 힘드시긴 하겠습니다만, 예, 또 용돈도 이제 두둑하니 드려야겠죠. 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진짜 응원합니다.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먼저 좀 하락 반전을 했네요. 오늘 약간은 이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은 0.4% 내린 83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는 0.19% 내린 2770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1.5에서 한 2%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이고, 현대차가 3% 올라서 거의 29만 원까지. 현대차가 요즘 잘 달립니다. 예, 주가가 잘 달린다는 의미고요. 코스닥 중에서는 HLB가 10% 이상 오르는 등 몇몇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크게 오르는 흐름들, 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5원대, 1385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도 많습니다. 지금 거의 10,000개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간혹 증시에 상장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나타나곤 있는데, 글쎄요, 상장 이후에 프랜차이즈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하나같이 또 부진하기도 하고요. 과연 외식 브랜드를 상장시켜서 성공하는 사례가 나올 것인가? 특히 주목받는 외식 브랜드, 그 대명사인 인물이 있기도 하죠. 백종원 대표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또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기는 과연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창업 트렌드 시간에 창업 플랫폼 창톡 노승욱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지금 브랜드만, 그러니까 가맹 본부가 10,000개를 넘었다는 거죠? 네네. 가맹 본부는 한 8,000개가 넘고요. 한 본부에서 브랜드를 여러 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랜드 기준으로? 브랜드는 한 12,000개 정도 됩니다. 22년 기준으로. 그중에서 증시에 상장한 곳은 몇 개나 될까요? 본부가 8,000개 가까이 되는데, 네. 그중에 증시에 상장한 데는 10개도 채 안 됩니다. 제가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인데, 쪼끼 예전에 이제 맥주 브랜드였죠. 네. 여기 운영하던 태창 파로스, 그리고 미스터 피자 운영하는 대산 F&B, 마포갈매기와 연안식당 운영하는 디딤 E&F, 그리고 맘스터치 운영하는 해마루 푸드 서비스, 여기는 상장 자진 폐지를 했죠. 그리고 교촌치킨 운영하는 교촌 F&B, 그리고 편의점 BJF 리테일과 GS 리테일 정도만 프랜차이즈 중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상장이 쉽지 않았던 게, 이 상장을 하려면 이제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거래소의 심사. 네, 이제 사업의 영속성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긍정적이어야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프랜차이즈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상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 합병 방식으로 상장을 한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 중에 이제 교촌 정도가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는 유일하게 직접 상장을 했지만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또 좋지 않은 상황이죠. 교촌 치킨이 그 2년 전에 상장을 할 때 네. 상장 초반에는 주가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상한가 쳤었죠. 근데 초반에. 상장한 당일이 최고가였고 네.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해도 여전히 3분의 1 토막이고 일단 상장 이후의 흐름은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할 테고요. 상장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게 정말 프랜차이즈는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이 확률이 낮은데 이 프랜차이즈는 이제 다른 기업과 달리 고객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그리고 가맹 점주, 그리고 투자자 이 세 명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이제 본사가 이익을 얻어야지 주가가 오르고 할 텐데 이 점주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잖아요. 본사는 그러다 보니까 본사 이익을 높이려면 점주를 쥐어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사업의 영속 기간이 평균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5년 동안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뭐 성장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게 다 5년 안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지금 브랜드 성장기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그 5년이라는 영속 기간이 네. 가맹 점주들이 영업을 하는 기간이요? 아니면 이 브랜드의 그냥 브랜드의 생애 주기가.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떴다 방식으로 금방 생겼다가 이제 유행 타고서 생겼다가 유행 지나면서 사라지는 이런 기획형 프랜차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상장을 하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그 사업 영위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일단 브랜드의 생애 주기도 짧고 네. 그리고 주주의 이익과 가맹 점주의 이익이 상충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맹 점주한테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맹 점주들이 또 힘들어하고 네. 그러게요. 또 하나가 또 과거에 뭐 횡령이라든지 네. 아니면 감사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즉 그쵸. 이제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서 막 상폐당한 기업들도 많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이 건전하게 건실하게 성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경영진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프랜차이즈는 보통 한 가게가 대박이 나서 순식간에 이제 급성장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프랜차이즈는 막 6개월 만에 가맹점이 500개가 늘어나고 그래요. 네. 이러다 보면 이 어떤 투자를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분의 대부분을 경영진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랄지 오너 가족들이랄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감시와 견제가 잘 안 이뤄지고 그러면서 경영이 좀 투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네. 장사 잘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돼서 이게 번창을 하다가 기업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경영이 많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래서 전문 그 중에- 경영인 체제가 잘 없고 예, 오너 경영이 많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어떤 그 피자 프랜차이즈 회장님이 어떤 갑질 문제 벌어졌을 네. 때 그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뭐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또 회사는 거래 정지 당하고 네. 또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애꿎은 점주분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좀 상충된다 이런 네. 측면들도 있는 거고요. 그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편의점 업체들은 뭐 BGF나 GS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계열이니까 그렇죠. 네. 조금의 이제 안정성은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프랜차이즈 쪽은 상장의 저주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서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장 심사 청구를 하면은 좀 곤혹스러워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한국거래소 오래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상장 심사하시는 뭐 부장님들, 팀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단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장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요. 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방금 이제 노성욱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본사에도 안 좋고 점주와 소비자한테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양한 성장성과 영속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게 주가를 부양하려면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점주를 이제 쥐어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또 점주들의 반발도 있고 이제 가맹점 모집이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전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번 이제 교촌치킨 사례인데요. 이 교촌이 사실 그 상장을 할 때부터 좀 우려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교촌은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교촌은 우리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할 게 아니다. 우리는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모두가 의아해하는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식품 같은 거 HMR 같은 걸로 네. 밀키트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수출도 하겠다, 해외 진출하겠다라고 그렇죠. 청사진을 보여줬죠. 그런데 막상 상장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대로 되죠, 잘 잘. 안 됐고, 예. 그리고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촌이 좀 신메뉴를 잘 안 내는 기업으로 유명했거든요. 신메뉴를 막 7년 만에 한 번 내고 막 그랬어요.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뭐 분기에 한 번씩 내고 그러는데 예.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가를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먼저 가격을 인상을 했죠. 과거에도 뭐 교촌이 항상 선두적으로 이제 네. 좀 가격을 인상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원성을 사면서 지금은 이제 BHC, BBQ에 밀려서 3위로 지금 떨어졌죠. 원래는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오히려 상장의 역설이네요. 교촌이 네. 상장에 성공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밀린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성장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를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점주들의 반대랄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디야나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철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디야도 네.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는 점주들이 반대를 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쪽 경영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이 점주들이 이제 상장하면 이제 그런 이제 점주 쥐어짜기 예.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상장사가 되면 이익을 꾸준히 내야 되고 그것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의 반대로 상장이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가맹점주, 주주까지 새 구도의 이익을 또 다 만족시켜 준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기업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장도 어렵고 상장을 해도 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이요? 경우가 잘 없는 게 업계에서 이제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제 프랜차이즈가 내수 산업이거든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은 이제 영업권은 보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주요 상권에 다 출점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신규 브랜드를 내기 어려운 거죠. 그냥 포화 상태가 네. 돼버리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2, 제3의 브랜드를 또 런칭해서 성공을 시켜야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중에 제2, 제3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타석 홈런을 때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교촌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뭐 김밥 브랜드랄지 이런 거를 시도를 했지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공을 못해서 제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이 직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제 오너가 기대했던 기업 가치에 못 미쳐서 직상장 대신에 우회 상장으로 스펙 합병으로 해서 상장을 했더니 그래도 직상장했을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스펙 기업이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인수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직상장이라는 거는 이제 공모 과정을 거쳐서 네. 우리 회사 주식 얼마에 공개적으로 이제 팔고 그 돈을 모집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당신의 기업 가치는 얼마요라고 해서 가격을 매겨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스펙 합병은 먼저 상장이 되어 있는 합병 전문 회사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제 증시에 올라가는 그 맞습니다. 방식이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스펙 합병으로 프랜차이즈들이 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네. 김우현님이 따끔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네요. 이런 사례들이면 재래시장도 주식 상장하나요? 야, 이거 뼈를 때리시는 이야기인데. 네. 그만큼 이제 좀 비판적인 시선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프랜차이즈 중에는 일단 글로벌 진출을 하는 브랜드면은 지속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97%가 그 해외 지점이 없더라고요. 제가 프랜차이즈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5천만 시장이고 네. 미국은 3억이 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미국 시장이 글로벌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프랜차이즈 협회는 인터내셔널 협회다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거긴 다 인터내셔널 아니면 내셔널이죠. 네, 미국 협회인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자기네가 이제 프랜차이즈 종주국이다, 뭐 이런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맥도날드가 가맹점이 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브웨이 같은 경우도 뭐 한 3만 개 가까이 되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출점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1등 브랜드라도 1,000개 넘는 곳이 잘 없어요. 뭐 파리바게뜨 3,500개 정도가 제일 많은 정도고, 그러면 이제 해외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 보니까, 나가도 일단 직영점부터 나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K푸드가 열풍이어서 더본코리아도 이제 좀 해외로 나가고 있고 뭐 교촌도 나가고 있고 한데, 그래도 아직도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해외는 그 프랜차이즈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안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업 초반에 효과. 예. 유행.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성향인 것 같은데, 좀 신규 브랜드를 더 일단 새로운 도전해 보는, 예,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소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빨라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오히려 신규 브랜드가 더 인기가 없다 할 정도로 원래 가던 데 위주로 가고 좀 도전적인 소비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이제 상권이 막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외식 문화도 많이 발달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뭐 집에서 해 먹거나 네, 손님을 초대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파티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집으로 손님을 모으기보다 이제 외식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간 참 네. 시장이 많이 다릅니다. 네.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상장한 경우도 많고, 또 가맹점주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맹점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운영하는 메가 프랜차이즈로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수호 대표님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가맹 본부가 아니라 네. 남의 브랜드로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매장만 수천 개를 운영하는 그런 그쵸. 회사가 네. 상장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점포 점주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증시에 상장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뭐 해외 확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상장 사례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원님이 프랜차이즈가 간편식을 개발해서 식품 회사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의견 주셨는데, 이제 그런 일종의 내러티브, 네.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상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교촌과 더본코리아가 딱 방금 이제 청취자분 말씀하신 식품 기업으로 우리는 포지셔닝 하겠다 이런 전략을 표방하는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본코리아의 경우 유통사업 매출 비중이 아직 7%밖에 안 됩니다. 예, 91%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전략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더본코리아 운을 띄워주셨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그 기업 이름이죠. 더본코리아. 이제 중요한 거는 더본코리아도 이제 상장에 도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스펙 합병이 아니라 아예 직상장으로 네네. 돌리는 것 같아요.
노수욱 대표가 보기에는 어때요? 잘 될까요, 상장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통은 좀 있겠지만 상장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본코리아가 올해로 30주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속 기간 최소 3년에서 5년은 넘고 또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성장세긴 하더라고요. 매출은 2023년에 4,100억 네. 정도로 전년 대비 한 4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50억 정도 나고 있고 이 정도면 이제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자체는 어떤 이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 주주, 점주, 고객 이 세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더본코리아가 1994년에 설립해서 네. 딱 30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영속성, 안정성, 성장성까지는 괜찮은데 상장 네. 이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 구도를 이제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더본코리아가 예전에도 상장 추진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한 2020년쯤에 이제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한번 철회를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외식업계가 초토화가 됐죠. 근데 만약에 그때 상장을 추진했으면 오히려 주가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네, 그 뭐 이제 주가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근데 뭐 당시에 그 교촌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나 당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유동성이 엄청 풀린 당시에. 근데 안타깝게도 상장 첫날이 최고점이었고. 그렇죠, 네. 상장 이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더본코리아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할 때부터가 일단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네. 그 지금 기업 가치를 그 더본코리아가 희망하는 공모가 기준은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총액 개념으로.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교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특히 좀 선례가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하느냐 이걸로 좀 평가를 하게 중요하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교 기업이 중요한 게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 혹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느냐, 멀티플이라고도 하고 그쵸. 주가 순이익에 10배 받는 기업이랑 비교할 것이냐, 네. 5배 받는 기업이랑 비교할 것이냐, 이거 되게 첨예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본코리아가 우리랑 비슷한 기업입니다라고 제시를 한 게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라 뭐 롯데 웰푸드나 풀무원, 동원 F&B, 대상 같은 식품 기업이에요. 식품 대기업.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라 식품 대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지금 이제 선리가 잘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교촌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식품 기업들하고 비교를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본코리아가 그럼 식품 기업인가 이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 매출의 91%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통 매출은 7%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닌가 싶고 사실 이런 전략을 먼저 썼던 게 교촌이었거든요. 네. 교촌도 상장할 때 똑같이 우리의 비교 기업은 풀무원, 동원 이런 식품 기업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교촌도 매출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네, 이게 식품 기업이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거는 해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도 K푸드 열풍으로 이제 해외에서 선방하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에는 아직 그런 선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4천억 가까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지금 교촌이 그래서 제일 더본코리아 비슷한 비교 기업으로는 교촌이 제일 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교촌의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본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교촌도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가가 계속 밀려서 떨어져 왔고 네,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상장 첫날
그 고점에 비했을 때 한 3분의 1 네. 막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 그 예를 들어서 식품 대기업들과 비교 기업으로 삼겠다라고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아직은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언론 기사라든지 이렇게 네네네. 회사 측이 희망하는 바에 네.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상장을 이제 주관하는 업체들의 어떤 증권사들이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그렇게 써냈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항상 그 상장 주관사 이제 증권사죠. 쉽게 말하면 증권사들이 몸값을 높게 받아야 상장 주관 수수료를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속된 말로 펌핑을 좀 합니다. 펌핑을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냈을 때 한국거래소가 이제 이거는 좀 반려하거나 정정을 하도록 또 이제 맞습니다. 조율을 또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김우현님이 아까 보내주신 그 문자 중에서 하나가 이게 제발 그만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네. 뭐 이제 뭐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부실해진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이건 이제 제가 순화해서 대신 읽어드린 거고요. 약간 이런 반발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종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거부감이랄까요? 맞습니다. 그 기업 중에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문매를 맞은 데가 카카오잖아요. 네, 여기 뭐 계열사가 한 100개 가까이 될 정도로 늘어났었는데 더본코리아에서 프랜차이즈의 카카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브랜드가 지금 20개가 훌쩍 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려했던 대로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브랜드 10개 중에 6개는 작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외식업계가 상반기에는 그 엔데믹으로 해서 업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좋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막 네. 나오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네,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건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20개 넘는 브랜드 중에 제일 규모가 큰 데가 백다방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 가맹점이 한 1,450개 정도 되는데 더본코리아 가맹점이 한 2,7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거죠. 근데 더본코리아의 작년 점포당 매출, 면적당 매출도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가 커피가 좀 열풍을 불면서 가맹점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점주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가 됐다는 거죠. 예, 본사는 가맹점을 출점하면서 수익을 얻었겠지만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매출과 이익은 늘었지만 그 점주들의 수익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힘들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연돈 볼카츠도 점주들이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 이야기 뒷부분에 또 해보겠고 일단은 더본코리아 10개 중에 6개 브랜드는 실적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그런. 네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도 이제 신의 손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잘하고 아무리 음식 잘 만들고 여러 가지를 알고 해도 뭐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 10개 사업 부문 중에서 훌륭하게 성공하는 거 한두 개가 또 이끌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네. 또 관점에 따라서 평가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몇 가지 이제 브랜드가 부진하면 신규 브랜드로 또 만회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근데 또 한쪽에서는 문어발 확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기업이니까 또 성장해야지 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제2, 제3 브랜드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더본코리아는 조금 특수하게 제2, 제3 브랜드가 성공한 사례들이 꽤 있기는 했어요. 브랜드가 거의 셀 수 없이 많네요. 한 20개? 네, 한 27개 정도 되는데. 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규 브랜드를 만들고 확장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의 역량이다라는 예. 거는 이제 시장에서 다 인정을 그렇죠, 하고 그건 있는 다 거고. 인정해야죠. 그런데 최근에 새로 선보인 브랜드들이 예전만큼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연돈 볼카츠죠. 연돈 볼카츠는 가맹점이 한때 8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30여 개로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연돈 볼카츠가 그 제주에 있는데 네, 정말 네.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먹는 그렇죠. 엄청 유명한 맛집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가맹점이 물론 다 잘 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본사의 역량뿐만 아니라 점주의 역량도 중요한데 이렇게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거는 점주 역량이라기보다는 브랜드나 본사의 역량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똑같은 레시피로 네. 똑같이 이제 표준화해서 만들도록 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백보이 피자도 작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면적당 매출은 3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점포당 매출은 16%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기업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상장을 했을 때는 안 되는 사업 보면은 빨리빨리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이게 점주들이 있고 네. 여러 이제 계약 관계로 얽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브랜드가 많아지면 네.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역량에도 이제 좀 그쵸, 한계가 있을 수 중요하죠. 있잖아요. 예, 네. 특히 더본코리아는 이제 백종원 대표 개인의 어떤 역량이 많이 발휘가 되는 회사다 보니까 아하.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가 많아지면 그 중에 이제 예전 브랜드 중에는 좀 이렇게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개점 휴업 상태랄지 아니면 뭐 신메뉴 개발 주기가 좀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관리 소홀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8784님이 더번 코리아는 다른 데랑 다르게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의 명성도 한몫합니다. 만일 그분이 떠나면 주주들의 손해가 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네. 거의 이제 메시, 호날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촌 같은 경우 이제 비교 기업으로 봤을 때 교촌은 그 오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예, 권원강 회장인데 권원강 회장이 한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롯데 소진세 회장으로 맞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기도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전혀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근데 더본코리아는 이제 백종원 대표라는 어떤 출중한 외식 전문가의 이미지랄지 뭐 그런 개인의 역량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시스템보다는 어떤 오너에 집중된 구조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한규봉님이 볼카츠 가맹점주 갈등도 다뤄주세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참 점주와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 어느 본부든 간에. 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연돈 몰카츠나 백보이 피자가 최근 2년 사이에 한 200개 점 가까이 매장을 늘렸더라고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가 한 매장 30개 가맹점 30개 이상 늘리면 그때부터 이제 대박이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연간. 네, 그때부터는 이제 물류 사업만으로 회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200개 점이면 보통 이제 기업 가치를 매길 때 가맹점 하나당 1억 정도로 매겨요. 네, 그러면 200개면은 200억의 기업 가치를 이 두 가지 브랜드만으로 형성을 한 거죠. 백보이 피자랑 연돈 볼카츠만으로. 네. 네,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의 경쟁력으로 이만큼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로 성장을 한 건지에서 이제 점주들은 이제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백종원 대표만 믿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또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분들 입장에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메시 보려고 축구장 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근데 그거는 점주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의 전 재산을 바쳐서 창업을 하면서 그렇죠. 네. 사업하러 들어가는 건데. 네,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죠. 네, 물론 이제 본사가 이제 예상 매출액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상 매출액이 제시하는 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본사들이. 그거를 이제 그 주변에 5개 점에서 최대 매출은 이 정도 나오고 최소 매출은 이 정도 나옵니다. 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예상됩니다라고 제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지. 그게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보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어떤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신중하게 창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본코리아에 우려되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잘 나가는 브랜드들, 네. 백다방, 뭐 한신포차, 홍콩반점 이런 데들이 15년 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2009년. 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브랜드들은 뭐 연돈 볼카치 이런 데들이 이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외식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좀 올드해졌다. 요즘 최신 외식 트렌드를 못 따라온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브랜드, 롱런하는 이제 장수 브랜드들은 꾸준히 잘 되는데 네. 새롭게 런칭하는 것들이 좀 삐걱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식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또 세대 교체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30대 프랜차이즈 대표도 20대 프랜차이즈 대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가 이제 더본코리아의 좀 강점이기는 한데 이런 것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성비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점주들이 어떤 노동 집약적으로 해서 이 가성비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도 이제 브랜드의 경쟁력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본코리아 그 브랜드들의 폐점률을 좀 이 데이터로 보면은 어때요? 네, 외식업계에서 평균적인 폐점률이 10%대 초반 정도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높은 거죠. 네. 근데 백다방 같은 경우는 1.7%로 아주 낮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준수하고요. 물론 근데 이제 매출은 전보다 좀 줄었다라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폐점까지는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교촌이 상장할 때 1%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양호한데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좀 높습니다. 역전 우동은 3%, 롤링 파스타는 4%, 홍콩 반점은 7% 정도. 네,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낮은데 뭐 새마을 식당은 11% 정도 되고요. 연동 볼카치는 14%, 백스비어는 15%, 미정국수는 15.6%, 한신포차는 16%.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은 F&B 업계 평균으로 봐도 회점률이 좀 높은 사례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브랜드에 따라서 폐점률이 낮은 데도 있고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네. 그래서 관리의 역량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는 항상 이게 또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한번 꺾이고 나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다시 반등한 사례가 잘 없어요. 되살아나기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고 제 커피 프랜차이즈 네. 같은 경우에 가맹점이 한 1,000개 이상 늘어났다가 예. 지금은 한 200~300개까지 줄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살려보려고 뭐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을 이제 모셔오고 그랬는데도 백약이 무효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한번 여기는 이제 한물간 브랜드다라는 게 내리에 바뀌면 우리나라 소비자들 쉽지 무서워요.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 한참 잘 나가던 주스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요즘에 또 탕후루가 또 그렇다 하고 네. 무섭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하려는 이유. 네. 저도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그래서, 나왔습니까? 이게 업계 관계자들도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보통 상장을 하는 게 네. 그 이제 주식을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네, 주식을 이제 내놔서 시장에 내놔서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를 공모주로 이제 내놓고 신주를 발행하잖아요. 이게 참 쉽고 저렴하게 표현을 하자면 주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을 회사 자본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더본코리아가 4천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면 10%의 지분을 팔면 400억, 20%를 내놓으면 800억의 이제 신규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뭔가 신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쓰겠다. 뭐 이런 계획이 발표를 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 아직 백종원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 자금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없어서 그리고 굳이 상장을 하지 않아도 더본코리아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400억 정도 있고요. 매년 25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좋고 네. 순 자산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딱히 주식을 이제 공모까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뭐 새로 확장을 한다고 할 때도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제 상장을 추진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상장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기자간담회도 하고 투자자들한테 기업 설명회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때는 명확한 목표 이유를 밝히겠죠. 혹시 그 지금까지는 그럼 뭐 전해지는 이야기라도 없어요? 백종원 대표가 왜 굳이 이 상장을 꼭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추정은 되는데 네. 일단 신규 자금으로는 식품 유통회사로 우리가 성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유통업을 하려면 일단 뭐 제조 기반도 갖춰야 되고 뭐 이제 공장이랄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겠다 하면 지금 이제 K푸드가 열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 투자 뭐 지점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시장 같은 프로젝트를 제2의 예산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백종원 대표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예산시장 때도 더본 코리아에서 직접 투자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할지는 좀 계획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더본 코리아 주주가 딱 둘이더라고요. 백종원 네. 대표랑 거기 부사장님 맞습니다. 이렇게만 갖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생기고 다양한 또 주주들이 생기고 그러려면은 또 엄청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끌어들이려면 또 비전도 보여줘야 하는 거고 네. 상장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도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설득이 돼야겠죠. 나오는 소식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넣어도 답변이 오질 않아가지고 더본코리아는 저 개인적으로도 취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 화성시 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의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으로 이 중 내국인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1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화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밤사이 날린 오물풍선 35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해 지역에 주로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이틀 남겨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영계 측이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를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휴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네, 먼저 조권님. 개인 과세를 하는 금융자산과 달리 부동산은 왜 1세대 중심 과세를 하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세무그룹 온세 양경섭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을 단위로 해서 소득을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를 하면 절세가 되는 셈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정합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는 조세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제도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별로 과다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9655님. 악성 임대인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전세 사기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이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전세 사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고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사기죄 규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한상 이익을 취득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2건 이상의 사기를 범하면 가중처벌돼서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즉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2023년 4월 달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빌라 임차인 110명 상대로 임차보증금 123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징역 15년형. 네. 이게 또 전세 사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가정을 그쵸. 망가뜨리는 거여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은요. 네, 다음은 상속 관련 내용인데요. 박재성님, 가족 빚을 갚는 것도 상속인가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방인태 변호사에게 답을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상속은 돌아가실 때, 네. 예, 돌아가실 때 남겨둔 거를 이제 물려받는 게 상속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빚을 대신 갚아줄 때도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에 드는 증여세를 따로 네. 내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탈세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유성환님,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상속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역시 자문을 구해봤는데 국채법에 의해 개인 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채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이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비슷한 질문도 또 하나 있네요. 네, 이용래님, 개인 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나요? 하셨습니다. 이 발행할 때의 금리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그때 정부가 시장의 상황에 맞게 금리를 이제 시장에 제시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발행이 된 걸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만기 때의 수익률이죠. 만기까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갖고 있을 때는 복리 수익률을 쳐서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게 10년 기준으로 약 41% 정도 네.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분리과세 혜택이 네. 있다는 거죠.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 세율이 붙고, 시간이 벌써 마무리해야 되겠군요. 해서 분리과세 혜택도 꼭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버될 뻔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